자, 이게 2018년 9월에 2학년 학평에 나왔던 지문인데 독해 연습을 해봅시다. 일단 지문 구성된 것 자체는 간단하게 나왔어요. 왜인지 볼까요? 보시면은 일단 1문단이 짧죠. 1문단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얘기할 화두를 던져주는 딱 그 정도의 분량이에요. 읽어보면 국가는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는데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맹의 종류는 그 형태에 따라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문단이 엄청 길죠. 방위조약, 그리고 중립조약, 그리고 협상, 그리고 여기도 지금 얘네가 나와서 동그라미를 쳤는데 여기 또 동그라미 치면은 다 새로운 단어인 줄 알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체크 정도만 해줘요. 요런 느낌으로 뭐 굳이 이게 아니라 여기를 읽으면서 요것이 핵심 문장이니까 요 부분만 밑줄을 쳐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 이 가 밑줄에다가 뭐 내용 치는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요것 읽으면서 내용이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문단에서 봐줘야 되는 건 일단 1문단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서 갑시다. 1문단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2문단 동맹에는 방위조약, 그리고 중립조약, 그리고 협상이 있는데 읽으면서 얘네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암기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세 가지가 구분되는 것이라는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정보 찾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3문단을 내려가 보면은 위와 같이 동맹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방위, 중립, 협상 요런 애들이 있으니까 고정되어 동맹은 그냥 동맹이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거죠. 세부적으로 갈라지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 말이 아닌가요? 그런 말이 아니네요. 보니까 동맹관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요거네요. 그러니까 동맹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 115개월, 94개월, 68개월 정도 평균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동맹이 끝난다. 동맹을 끊는다. 파기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요게.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동맹의 파기라고 합시다. 동맹의 파기. 아니, 동맹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정리합시다. 동맹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를 다른 말로 다음 문단을 살짝 봤는데 문맥상으로 정리를 하면은 동맹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거에 대해서 현실주의자와 구성주의자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 부분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문단 가보면 3문단 맞지? 구성주의자들 역시라고 하니까 보면 그거죠. 3문단에서는 현실주의자들, 그리고 4문단에서는 구성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요거를
3에서 4로 묶고 현실주의자 3문단, 구성주의자 4문단 요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문단 정리는 요렇게 돼요. 읽으면서. 문제를 3점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뭐야. 자, 살짝 일시정지 해가지고 문제를 긁어 와봤어요.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윗글의 내용 최소한으로 요 정도는 정리를 하면서 읽어 주셨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보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읽으면서 요 정도 정리가 돼야 보기를 보면서 아, 얘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줄 수 있어요. 보기를 보시면 A국은 B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대요. 방위조약, 이제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방위조약. 그런데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A국은 B국과의 동맹을 읽으면서 아, 방위조약이 있었구나 정도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A국은 B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C국과의 중립조약 그리고 동맹을 파기한 부분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A국의 여론은 이러한 변화에 반대한다. 자, 보시면은 내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먼저 방위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파기를 하고 다른 나라와 중립조약을 했는데 여론이 반대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론이 반대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 있는 어떤 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의견이겠죠. 방위조약을 일단 먼저 볼까요? 동맹을 파기하기 전이니까 방위조약 상태인 거죠. 방위조약. 한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경우 공동방어를 위해서 참전하기를 약속한다. 참전해야 할 의무가 있죠. 2번 볼까요? A국이 C국과 파기한 후에 C국과 중립조약을 했다고 하죠. A국이랑 C국이랑 중립조약. 한 국가가 침략을 받더라도 서명국들 간에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지울 건데 중립조약이 이 말이에요. 일부러 지문 얘기할 때는 이걸 안 했죠. 보시면은 이 부분 이해 잘 안 되는 학생들한테 A국이랑 B국이랑 그리고 일단 C국이 있어요. 지금은 A국이랑 C국이랑 중립조약인 거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잖아. A국이랑 B국이랑 C국이랑 만약에 이렇게 영역이 있다고 치면은 B국이 C국에 침략을 했을 때 C국은 B국을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군사력이 다 써버리는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A국에서 빈집털이를 들어온다면 C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중립. 딴 데랑 싸울 때 뒤통수 치지 마세요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국은 참전하지 않아야 하겠군 이라는 겁니다. 3번 볼까요? 현실주의자들은 A국과 B국의 동맹이 파기된 이유를 현실주의자 쪽 볼게요. 자, 보시면은 세력 균형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힘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 세력의 균형을 끊임없이 찾는 과정에서 동맹관계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A국이 C국과 B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C국과 중립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신뢰 약화와는 조금 다르죠. 어찌됐건 이 선지 자체는 엄청 쉽게 나왔는데 신뢰가 약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A국과 B국의 맞는 선지로 바꾸려면 A국과 B국 또는
플러스 C국의 힘의 균형이 변화했기 때문이겠구나 이라고 해야 현실주의자들의 관점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에요. 보시면은 신뢰 비스무리한 거, 신뢰, 믿음. 근데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는 현실주의자도 구성주의자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진 않는데. 그쵸? 구성주의자들의 의견은 이거란 말이에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호 간 역할과 가치를 형성하며 국제사회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동맹이 이루어지고 동맹이 변화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신뢰와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죠. 관계는.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구성주의자의 입장에 조금 가까울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완벽하게 구성주의자의 입장으로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틀리게 낼 테니까 3번을 체크하세요 라고 낸 선지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만약에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A국과 B국의 동맹이 파기된 이유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요거 알아두세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A국이랑 B국이 원래 방위조약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같이 싸워. 그리고 이게 파기가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A국이 파기를 했죠. 국제 정세의 변화에 의해서. 왜 파기를 했을까? 파기를 한 이유는 이거겠죠, 당연히. 같이 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케이? 왜일까? A, B, C국만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C국의 힘이 A국과 B국의 힘과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A국이랑 B국이 서로 조약을 맺은 건데 이제 와서 보니까 A국의 힘이 국력이 세진 거야. 그래가지고 굳이 약소국인 B국과 방위조약을 맺을 필요가 없고 좀 더 잘나가는 C국이랑 중립조약을 맺고 서로 뭐 무역을 하던지 약한 B국과 같이 싸울 이유가 없어졌고 이제 이득을 보기 위해서 C국과 서로 뒤통수만 치지 말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굳이 B국과 힘을 합칠 필요는 없으나 다른 데랑 만약에 싸우게 됐을 때 A국이나 C국 둘 모두 상대방의 뒤통수를 쳐버리면 그것까지 막을 여력은 없다는 거죠. 완벽하게 강한 나라는 아닌 거죠. A국도 C국도. 오케이? A국이랑 C국이랑 결국은 비스무리해진 거예요. B국이 약해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정도 스스로 생각은 못할 테니까 요 같이 생각하는 거 따라가면서 아 이래서 이렇겠구나 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4번 5번 선지 구성주의자들은 A국 구성원들이
시국의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인식이 긍정적이어야 긍정적인 동맹이 가능하다. 아니면 파괴될 수 있다고 봤죠. 인식이 부정적이라면 동맹 관계는 유지되기 힘들 것 맞는 말. 그런데 이제 이걸 보니까 신뢰가 약화됐다는 것은 인식이 낮아졌다라는 거랑 비스무리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요것 역시도 현실주의자의 입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세부 내용은 구성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됐겠네요. 신뢰 약화랑 인식 긍정적 부정적이랑 내가 살짝 캐치를 못하긴 했다. 그래도 이렇게 읽으면서 점점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다 읽고 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판단하고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구성주의자들은 A국에서 변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된 이유를 C국보다 B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겠군. 인식이 봐봐. A국의 여론이 뭐에 반대해요? A국은 B국과의 방위조약을 파기하고 C국과 중립조약 맺는 거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 반대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B국에 대한 인식이 좋고 C국에 대한 인식이 나쁜데, 상대적으로 나쁜데 왜 인식 나쁜 애를 새 친구로 들이려는 겁니까? B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혹은 C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 여기까지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꼭 다 보면서, 사실 이 이야기를 맨 처음 해야 되는 건데 맨날 마지막에 다 보면서 이 헛소리 하는데, 사실 이 말을 들은 학생은 다 본 학생밖에 없을 텐데, 필기를 꼭 같이 해주면서 생각을 잘 따라가 보세요. 여기까지 할게요.